안녕하세요. 꽃의 천사 루루 친구 채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다육이는 상시. 오늘의 주제는 비온 후 다육이 관찰하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동정원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어제 밤새 비가 제법 많이 왔다고 생각되지만은 이렇게 화분이 충분히 젖을 만큼은 되지만은 다육이한테 충분하진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물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오늘 저녁에 지금은 낮에는 괜찮지만은 저녁에 되면은 비가 꽤 또 한바탕 90% 60% 그렇게 한바탕 온다고 지금 일기예보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장미허브만 여기 난간으로 지금 다육이랑 선수 교체를 했죠. 선수 교체를 해서 요 아이들은 다육이처럼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은 루친다가 관찰해 보니까 물론 관여비처럼 막 물을 막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그렇게 주지는 않지만은 요 아이들은 물을 그래도 웬만큼은 물을 줘야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다육이처럼 아예 물을 안 주는 식의 방향이 아니라 요 아이는 관여비하고 다육이하고 중간 정도 그렇게 그 정도 다육이는 한 보름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물을 준다면은 요 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물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화분이 물론 요 정도여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판단했을 때 그렇게 판단이 된답니다. 요 아이는 요렇게 엄청 이렇게 달게 나가지고 따로따로 개별로 놓으면은 요 아이도 포로포로 탈 건데 이렇게 단체로 놓으니까 물고편 현상이 심하니까 노릇노릇하답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관리하니까 아무래도 다육이처럼 색감이 좀 햇볕이 강하면은 노릇노릇해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똑같아도 여긴 개별로 이렇게 놓으니까 포로포로타죠.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한결같이 단체로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거름 성분보다는 햇볕이 강한데 단체로 놓으니까 복잡복잡하니까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듯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비가 오래간만에 오니까 이렇게 난간으로 다 장미여벌을 이동시켰습니다. 이번 비가 만 이틀 정도 비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미허벌은 이틀 내내 날짜로는 사흘 정도 그 정도를 그냥 계속 비를 맞춰 주려고 한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반으로 옮기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다육이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기 지금 페트병이 있죠. 요 페트병 한 병 정도로 지금 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육이들은 이렇게 선반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선반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여기에서 물론 물이 고픈 아이도 있고 안 고픈 아이도 있습니다. 보면은 어제는 물이 고프지 않았지만은 하루 정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관찰해 보면은 자신이 보호하려는 방어로 이렇게 짱짱해져 있다가 비가 오면은 비를 맞으려고 이렇게 몸이 확 풀어지는 느낌이 든답니다. 하루 정도 지나면은 그럼 어제는 분명히 짱짱했는데 오늘은 그게 말랑말랑하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물론 더위가 아주 강해서 시들시들한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거는 더위이고 그러니까 아침에 짱짱한데 저녁에 시들시들한 거는 햇빛이 강해서 더위이고 그리고 비 오는 날 분명히 어제는 짱짱한데 오늘은 조금씩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비를 안 맞췄더니 시들시들하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비를 맞고 싶어 해가지고 몸을 풀어놓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약간씩 물을 주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런 아이 있죠. 요렇게 탑돌이들 요런 아이들 크라슐라 요런 아이들은 물을 자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짱짱하게 있다가 비가 오면은 몸이 말랑말랑
풀어진답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아까 그 페트병 있죠? 페트병 고병으로 한 병 정도를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요즘 날씨에는 요런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비를 다 맞추고 빼가지고 비를 다 맞춰도 되지만은 아주 심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냥 어느 정도면은 살짝 돌려주는 방향으로 하도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은 날씨가 점점 더워진답니다. 루친다육이 옥상이 평균 뭐 40도 엊그저께는 50도에서 60도 정도 온도가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화분 속에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50, 60도 된다면 이 다육이들이 쌍길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절수를 해가면서 이렇게 단체로 만약에 짱짱한 요런 벤바디스 같은 경우는 아주 짱짱하고 생장점도 이렇게 새파란데 이런 아이들을 일괄적으로 비를 맞춘다면 가부화가 걸리겠죠. 그래서 조금 물을 이제는 조절해 가면서 무조건 맞추는 것보다는 조절해 가는 것이 더 하나도 잃지 않는 다육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통로여 가지고 좁아 가지고 지금 뒷모습으로 이렇게 이렇게 산모판을 뒤쪽으로 그냥 막 마구잡이로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가 평소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에 이렇게 이쪽에 지금 모습은 동쪽 해가 든답니다. 그래서 오전에 햇볕이 여기 계속 이렇게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색감이 그대로 있답니다. 오히려 이쪽 방향이 더 색감이 더 많이 든답니다. 루친다가 항상 보고 있는 저 앞쪽에는 햇볕이 오는 쪽이 아닙니다. 서쪽이죠. 서쪽이어서 안쪽이어서 건물 쪽이어서 햇볕이 덜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들어오는 햇볕이지 이렇게 동쪽에서 직광으로 보는 햇볕은 아닙니다. 둥근잎 빛이 우리대도 이렇게 지금 색감을 많이 들이고 있네요. 요 에오니움은 지금 식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물을 지금 이번 비 이제 돌아오는 오늘 밤부터 오는 비 한 반나절 하루 정도는 맞춰주려고 한답니다. 요 아이는 개별적으로 쬐끔쬐끔 줄 상황이 아니라 흠뻑 많이 최선을 다해서 많이 주어도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물을 흠뻑 주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살짝 넘어가면은 여기 에오니움이 있죠. 여기 에오니움도 이렇게 있는데 요 에오니움은 개별적으로 물을 절수식으로 조금 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아이들은 루친다한테서 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묵은둥입니다. 나름. 그렇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이렇게 물을 흠뻑 많이 주는 방향보다는 절수식으로 부족한 만큼만 살짝 주어도 충분히 예쁜 다육이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흠뻑 많이 주면은 얼굴이 이렇게 커지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절수하면서 이 여름을 나면은 오히려 더 건강한 다육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육이들이 한결같이 뒷모습을 보는 모습도 새롭기는 하네요. 이렇게 요런 아이들을 보면은 요렇게 새파라둥둥한 아이들은 아주 짱짱합니다. 요런 아이들은 보나마나 짱짱해서 돌덩어리 같아서 물을 줄 필요가 없는데 비를 맞추면은 좀 버거워지겠죠. 하지만 요렇게 색감이 짙어진 요런 아이들은 살짝 물고픈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친다가 여기는 페트병으로 요렇게 한 바퀴 돌려주었습니다. 살짝 한 바퀴 돌려주고 요런 아이 경우에는 요렇게 새파랗게 생장점이 새파랗게 올라오고 요런 아이들은 전혀 물고픈 현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요런 아이들한테 물을 흠뻑 주면은 배춧잎처럼 여름에 어쩔 수 없는 배춧잎 같이 그렇게 케어가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관찰하면서 물을 준다면은 여름에도 색감을 덜 빼면서 더 예쁘게, 그리고 여름엔 섭에 어쩔 수 없이 막 살균제, 살충제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예방 차원, 건강 차원으로만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친다도 여기에 양이 엄청 많다 보니까
이제는 쉽게 살균 살충제를 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 같고, 야외에서 이렇게 노지에서 케어하다 보니까 병충해 나비, 벌, 뭐 새똥, 뭐 그런 요즘 유행하는 다카라 다니 그런 빨간 진드기 같은 그런 충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은 친환경은 아니지만, 이건 먹을 것도 아니니까 친환경은 아니지만 조금 내가 쉽고 편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은, 내가 관리하는 방법이 조금 잘못돼서 아니면은 조금 쉽게 가기 위해서 비를 막 맞추면은 분명히 살균제를 비 오고 난 다음엔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살균 살충제가 편하고 쉽긴 합니다. 잃지 않고 관리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위험성이 있죠. 그 살균 살충제를 지나치게 하면은 그 토양에 오염이 돼서, 그래서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면은 그 토양에서 그 살균 살충제 잔액이 남아가지고 그게 올라와서 2차로 발생하는 탄저균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답니다. 핑크루비도 참 예쁘죠? 여기에도 살짝 아주 쬐끔 물을 주었네요. 요렇게 포릇포릇하게, 가장자리는 포릇포릇하니까 요렇게 얼굴을 활짝 피는데, 중간에 있는 아이는 얼굴을 못 피는 것 같아서 물을 살짝 주었습니다. 여기 사랑행무 둥지도 이번에는 요쪽으로 안쪽으로 오고, 저기 제옥이도 이번에는 이렇게 비를 맞추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만약에 물이 좀 고프다 싶으면은 개별로 살짝 돌려주는 방향으로 정했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호빗 염자죠. 호빗 염자 하고 염자, 요 아이들도 엊그저께 식재했기 때문에 요렇게 다져지라고 물을 한 바퀴 살짝 돌려주고 비는 맞추지 않았답니다. 다음 비가 오면은 흠뻑 맞춰주려고 한답니다. 여기에 보면은 베리베리한 아이들 있죠. 요렇게 베리베리한 아이들이 요렇게 뒷모습으로 있어가지고 아주 가까이 한번 찍어 봅니다. 찍어 보는데, 요런 아이도 보면은 요쪽에 있는 오로라랑 요쪽에 있는 홍옥은 배고픈 현상, 물마름이 없는데, 여기에 있는 루비틴트는 요렇게 지금 엄청 쪼글쪼글합니다. 계속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얘가 알아채리고 이렇게 자꾸 쪼글쪼글하고 버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만 물을 약간씩 챙겨줍니다. 요 루비틴트 물 챙겨주면서 양쪽 가세도 아주 살짝은 챙겨주었습니다. 챙겨주었지만은 요런 아이들은 물을 한 번씩 조금씩 챙겨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짝 넘어가면 요런 아이들은 물을 챙겨줄 필요는 없지만 화분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 가을에 겨울에 요렇게 분갈이를 했죠. 12월 달에 분갈이를 했으니까 요런 아이들은 이제 묵은 둥이가, 물론 하원에서는 묵었지만은 루친다 집에 와서 묵지 않았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은 쪼글쪼글하면은 빨리빨리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루친다 집에서 오랫동안 묵은 아이 같으면은 대응이 늦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분갈이하고, 그리고 신입이들이 요렇게 물고픈 현상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대응을 해줘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자리 잡는데 어렵고 힘들어진답니다. 이렇게 보면 생장점이 아주 파스텔한 게 참 예쁘네요. 거꾸로 이렇게 보니까 요런 아이들이 보입니다. 물론 저쪽에 안쪽에 있는 아이는 찍기가 힘들고 보기가 어렵지만은, 또 대신에 평소에 보지 못했던 요런 뒷모습을 볼 수 있어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요 위에 있는 아이를 물을 주니까 여기에 물보석이 찼네요. 요런 화분들도
물마름이 좋은 화분이지만은 개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